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파주시 문산읍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네, 이수민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비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내렸던 많은 비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문산천의 수위는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북부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후 1시를 기해 대부분 해제됐고 현재 연천에만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저녁부터 다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 5도와 인천 등에 발효된 강풍주의보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연천 등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경기 북부엔 파주 판문점 358.5mm를 비롯해 연천에 최대 208mm, 남양주에 최대 202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엔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에 발송됩니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오늘 낮에도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가평과 남양주 의정부에는 내일까지 60에서 12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파주 문산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통제와 열차 지연 등 비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오는 등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나들목 구간은 4시간 만인 오후 1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지연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경기 북부 지역의 경원선, 의정부에서 마전역 구간이 집중호우로 한때 지연됐다. 8시 50분쯤 모든 구간의 운행이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앙선 덕소 팔당역 구간, 양정 운길산역 구간에서도 열차 운행이 멈췄다. 약 40분 만에 다시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침수 등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등에선 도로 침수로 인해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젯밤엔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서 하수 그물이 주택으로 역류했고 구리시 교문동에서는 주택 쪽으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양평군 부용리에서는 옹벽 하부가 무너져 3명이 숙박시설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또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다리가 전날부터 내린 비로 침수되는 등 경기 북부 도로 곳곳이 침수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오늘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호우 관련 출동은 16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전국에서 164채 주택 침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사태와 침수 위험으로 21개 시군구에서 주민 560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248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사 유실과 도로 파손 피해는 30건이 접수됐고 농경지 275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젯밤부터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5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경기 파주와 양주, 충남 부여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기 동두천과 남양주, 하남, 포천, 연천, 가평, 양평, 충남 보령, 논산, 당진, 금산, 서천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북부와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현장에 계신 시청자들의 영상 제보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찬 왕복 4차선 도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은 도로 한가운데 고립됐고 버스만이 물살을 가르며 이동합니다.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어떡하냐? 인근 도로도 차량 바퀴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찬 상황. 파도처럼 밀려오는 물살에 당황한 운전자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제발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큰일 났다. 갑작스런 폭우에 인근 하천이 범람하며 왕복 7차선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더 들어차기 전에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이 흙탕물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전진합니다. 서울과 파주를 잇는 자유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버스는 비상등을 켠 채 멈췄고 버스 정류장은 절반 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모여든 빗물이 거센 물살이 되어 집 앞 마당으로 들이칩니다. 물을 퍼낼 새도 없이 대문 안쪽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중랑천은 거센 흙탕물이 되어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둔치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벤치까지 모두 침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접경 지역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하천을 통해 떠내려올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나뭇잎 모양의 지뢰 등이 섞여 있어 군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숲속에 매설한 이른바 나뭇잎 지뢰입니다. 색깔은 초록색과 갈색, 휴대전화 정도의 크기. 언뜻 보면 진짜 나뭇잎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주 장마 때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 나뭇잎 지뢰 등이 유실됐고 이번 집중호우 때도 지뢰가 떠내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지뢰들은 주로 지난 4월부터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북측 지역에 매설한 것들입니다. 동부, 중부, 서부 전선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매설이 이뤄졌는데 이 중 남북 공유하천 유역이 특히 위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임북천 일대입니다. 국방부는 환강댐, 복례호, 평강댐, 임남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서 집중호우 시 북의 의도적 기습 방류와 지뢰 살포, 유실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북한의 유실 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이 최근 수개월간 휴전선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지뢰 매설, 방벽 설치 동향과 관련해 10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와 온열 질환 등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군의 우발적 귀순 가능성과 함께 작업 도중 군사 분계선 침범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제76주년 재헌절인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문예세 기자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22대 국회 개원식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76주년 재헌절을 맞은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20년이 다 되어간다며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만큼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는 걸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적용 시기는 유연하게 열어두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자면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상호 비난전을 계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걸 두고 이재명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따른 야당 단독 의결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혼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소환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습기 제품을 비교한 결과 제습 성능이 최대 1.7배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습 성능은 캐리어, LG전자 등 2개 제품이 20리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싱크에어 제품은 12.2리터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습 효율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위닉스, 캐리어, 쿠코홈시스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고 안전성과 법정 표시 사항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충청엔 80에서 최대 200mm 이상, 강원 남부 지역엔 최대 180, 호남과 경북 지역에도 3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계속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오후에도 수도권과 강원도에 굵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 비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남부지방에서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 25도 등 습도가 높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9도, 대구가 3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